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교육 전문 메리트 옥션의 도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등 남부 지역에서의 장마 피해가 크다는 뉴스가 있군요. 해당 지역에 계시는 구독자님들 부디 잘 극복하시기 빕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 사건의 감정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최근에만 3번을 입찰하여 모두 낙찰받지 못해 좀 의기소침해진 초보 경매 투자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경쟁률도 높고 제가 써낸 금액보다 법원 감정가에 가깝거나 조금 더 높게도 어이없이 엄청들 높게 받아가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 번 확인한 금액가보다 높게 낙찰받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렇게 높은 금액에 살 거라면 왜 경매를 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만약 제게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자님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중에 법원 감정가의 근사치나 그 이상의 낙찰받는 사람들 때문에 고배를 여러 번 마셨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경매 사건의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과 왜들 그렇게 감정가 전후하여 입찰가를 쓰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라고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찰가가 감정가 가까이 혹은 그 이상에 형성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현상은 주거용 부동산 중 입지가 좋은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환금성이나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가 많고 다른 부동산의 종류보다 상대적으로 권리 분석이 쉽기 때문이기도 하니 금매가보다 조금만 저렴하더라도 만족할 사람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며 미래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려는 사람도 있고 임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입찰자가 집중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아파트 경매 사건을 투자 목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하려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경쟁자들이 입찰에 꺼려할 만한 요인이 많은 사건을 선별하여 공략하는 것이 낙찰에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그 꺼려할 만한 요인이란 무엇일까요?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소개해 드려 보면 예를 들면 1개 또는 2개의 도움으로 세대수가 적은 소단지 아파트, 관리비가 부담되고 황금성이 떨어지는 대형 평수 아파트, 물론 이제 취득세도 상대적으로 더 고가이고요. 준공 연도가 오래되고 관리가 양호하지 못한 아파트, 입지가 다소 좋지 않은 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등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있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공법상 아파트는 5개층, 5개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이라 구축의 경우 전국에 그런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또 권리상에 꺼려지는 요인으로는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건,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인데 그 등기 이전 과정이 순탄하지 않거나 추가 금전 부담이 예상되는 건,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 중인 건,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인 경우의 건, 그 외에 사행위로 인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철거 소송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능기가 등기되어 있는 건, 건물만 매각인 건,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인 아파트 등등. 이게 이제 그 예입니다. 사실상 모르고 입찰하면 몰라도 안다면 경매 경험이 다수인 사람들도 뒷걸음 칠 만한 특수 권리 분석이 필요한 경우일수록 저렴하게 매수하기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오래전엔 대지권이 미등기인 사건이나 매각 대금의 그 미납 사건이라고 하면 거의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경매인들의 그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어림도 없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 되면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언급한 형태의 사건들 대부분이 경락대출이 불가한 경우라 경쟁자가 몰리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좀 방향이 잡히시죠? 저런 건들이 비로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사건인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거나 소송으로 매수 과정상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꺼려 하신다면 포기해야 하니 반대인 성향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거의 나홀로 쓰는 풀장이 되는 셈이죠. 자,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와서 법원 감정가에 가깝게 혹은 더 높게 낙찰받는 사람들을 원망하시는 심정을 토로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찰가 산정의 기준은 현 부동산의 향후 가격 변동 추세나 현 거래 가능 금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수개월 내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점차 상승 국면인 경우나 그 직후 아직 그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실거래 사례마저 이미 과거의 값이라 보고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감내할 각오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해당 경매 사건과 유사한 매물이 현재 고갈 상태라면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저 사람 실거래가보다 엄청 비싸게 사네, 바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바본지는 시간이 지나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실거래가는 과거의 값이고 질문자님이 조사한 금매 물건이 허위 매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감정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이든 강제이든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 개시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배당 신청할 사람은 기일을 정해 그때까지 하라고 안내합니다.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현황 조사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매각의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법원의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 회사에서 부동산의 종별에 따라 감정하는데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법, 수익환원법,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등이 그것인데요. 정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주거용의 경우 대부분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창하게 들리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실거래 사례를 한번 보고 추가로 인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현재 거래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게 다인 거죠.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조사차 방문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줬다면 혹은 고의로 또는 잘 모르는 척 저평가, 고평가했다면 혹은 최근에 장사가 잘 안 돼서 중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에 과거의 거래값을 기억하고 대충 말을 해줬다면 그걸 듣고 온 감정평가사는 사명감에 주거용인 경우 무슨 원가법이네 공시지가 기준법이네 머리 아프게 고민하여 더 정교하게 감정평가를 하려고 할까요? 감정평가 의뢰 비용은 경매 신청 채권자의 경매 신청 비용에서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혼을 바쳐서 감정평가 하려 하지 않겠죠. 이렇게 얻어진 값이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인 감정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상승 국면일 때 또는 반대로 하강 국면일 때 가까운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한 값이라 보기엔 위에 언급한 여러 변수로 무리가 있겠죠. 따라서 입찰가 산정 시 현 시세에 대한 조사값이 입찰자나 감정평가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보다 경매에 참여할 사람이 더 유리한 것은 실제 거래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환심을 사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수월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개업공인중개사 분께 들은 얘기 중 하나는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가 우리 사무소에 왔는데 달력 하나 주고 가더라고. 참나. 뭐 이 말엔 뭐 그들이 준 정보에 대한 대가치고 불만족스러운 답례를 받았다는 뭐 불만이 녹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마음이 쌓이면 거래 사례를 비교하려고 방문 조사를 위해 온 감정평가사에게 정상적인 정보 제공을 안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중개 키맨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교육생들에게만 설명드린 내용이라 더 이상은 말씀을 아끼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입장을 역지사지하여 고민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떻게 얻어진 값으로 입찰가를 산정했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시고요.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입지 등을 고려 않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지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거는 법원의 감정 시점이 현재보다 부동산 가격이 낮은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교육 전문 메리트 옥션의 도윤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